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그럼 공동구매하는 전문 카스 채널을 어떻게 찾냐? 자, 카스 채널 검색창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주부, 살림, 육아, 엄마, 공동구매, 요리, 레시피, 다이어트 등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이런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서 딱 눌러보면은 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공동구매하는 채널인지 아니면 그냥 정보만 주고 소통하는 채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검색하면은 다 공동구매 채널들이 제일 위에 떠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소통의 그런 SNS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는 거의 다 공동구매 채널입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채널이라도 회원수 보고 그리고 활성화가 돼 있는지 봐야 돼요. 공동구매 그 게시물들을 봤을 때 밑에 댓글들이 많이 안 달리는 그런 공동구매 채널은 활성화가 안 된 채널이에요.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찾는 방법이 자, 그럼 공동구매 채널을 발견을 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요 아이콘을 눌러봐요. 요 채널에 요 밑에 보면 4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요 플러스 마크 요걸 발견이라고 하는데 요 발견을 딱 누르게 되면은 타 공동구매 전문 채널도 파악이 가능해요. 이 발견이 무슨 의미냐면 요 해당 채널 육아상식이라는 채널의 구독자들이 함께 많이 보는 채널인데 보통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채널에 가입된 구독자들은 여러 개의 공동구매 채널에 추가로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이 발견을 누르면 다른 공동구매 채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 육아상식의 요 채널에 발견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것들 있잖아요. 요거. 요런 것들 다 공동구매 채널이에요. 내가 쓰는 맘스 육아, 골든베이비, 아이반찬 다 공동구매하는 전문 채널입니다. 요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공동구매 전문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보면 육아상식 회원수 50만이고 당신의 주방 19만, 요리살림 31만, 레시피 여왕 15만, 독서클럽 29만, 육아박사 16만 뭐 이런 식으로 눌러 이 사이트 주소를 검색창에 쳐보면 다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직접 내가 입점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그 공동구매하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인포메이션 누르고 여기 하면은 이제 제휴 제한이 있는데 여기다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입점을 추진할 때 입점 제한할 때 자, 회원수가 20만 명, 30만 명 이런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제한하지 말고 처음에 제한할 때는 5만 명 안팎의 소형 채널부터 공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0만, 30만, 50만 된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거기가 잘 팔리고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제한을 해도 입점이 안 될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안팎의 소형 채널 그런 데부터 공략을 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그 한 군데에서 많이 팔리면 다른 채널은 먼저 입점 제한이 와요. 내 채널에도 입점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소형 채널부터 공략하고 댓글 지원 기타 마케팅 작업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구매 후기 만드는 거 오픈마켓 뭐 소셜커머스 그런 데 마찬가지듯이 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처음에 누군가가 몇 개를 사야 돼요. 누군가 몇 개를 사고 댓글을 남겨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 사기 때문에 그런 초반에 펌프질 작업은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 전문 벤더 통한 입점이에요. 자, 각각의 카스 채널을 제조업체 뭐 수입업체가 한 개씩 입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채널 전문 벤더를 통해 입점하는 게 좋은데 카카오 스토리 채널 운영자들도 이런 전문 벤더들과 거래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이미 그들과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입점하려고 하면은 운영자 입장에선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제조업체 수입업체를 가르쳐야 돼요. 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 공동구매의 그 프로세스와 로직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게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들도 그런 초짜의 상품 공급업체보다는 기존에 아주 잘하는 이 프로세스를 잘하는 전문 벤더들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 이런 전문 벤더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자, 네이버의 유통 카페, 제가 운영하는 유통 노하우 연구회라든지 유통과학 연구회 이런 데나 유통 관련 네이버 밴드, 카카오 채팅방에서 유통 키워드로 검색하면은 그 관련 유통 관련 이 밴드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이 카스 채널 뭐 SNS 공동구매 밴더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운영하는 유노연 유통 노하우 연구회에는 밴더 업체 등록이란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 뭐 공동구매 밴더들이 있습니다. SNS 밴더, 뭐 할인점 밴더도 있고 슈퍼마켓 밴더도 있고 무슨 종합몰 밴더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입점 판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먼저 상품 제안을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나 카카오톡 및 샘플 발송을 하고 그러면 운영자가 입점 검토를 하고 입점 승인을 하면은 이제 상품 판매가 되고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면은 그 다음에 대금 정산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입점 제안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회사 소개서, 통장 사본, 상품 제안서, 상세 페이지, 기타 홍보 자료. 요건데 입점 제안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운영자들은 제목만 보고 50%는 읽지도 않고 삭제해버린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품들의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목이 좀 끌리지 않는다. 그럼 바로 50%는 휴지통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PPT 파일이나 뭐 복잡한 그런 입점 제안서 구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쓰레기통으로 가버려요. 이메일로 제안할 때 간단한 텍스트 및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입점 제안서 양식은 제가 뭐 기본적인 뭐 카카오 스토리 채널 공동구매 입점 제안 양식을 이렇게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아주 모든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통용하는 입점 제안서 양식은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트렌드 그 입점 제안서의 트렌드를 볼 때는 여기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제안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보면 상품명, 규격, 사진, 소비자 판매가, 그다음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SNS 공동구매에서는 출처도 밝혀야 돼요. 이 최저가가 어딘지, G마켓인지, 쿠팡인지, 링크 주소도 남기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채널 판매가 제한하는 거 얼마다. 요 가격과 요 가격이 차이가 커야 많이 팔리겠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공급하는 가격, 그다음에 채널의 마진, 배송비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택배사 정보, 유통기한 및 제품 생산 일자, 요 정도가 공동구매 제안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는 어떠냐면 카스 공동구매와 판매되는 상품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 공급자가 카스 공구, 밴드 공구에 둘 다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널 운영자들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 운영자들이 네이버 밴드도 같이 운영해요. 자, 이게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 이미지인데 자, 똑같죠. 이렇게 판매하는 게 거의 판매하는 방식이 게시글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도 하향 트렌드를 걷고 있어요. 왜냐하면 밴드 자체가 고객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처럼 회원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도 2016년을 기점으로 하향 트렌드를 걷고 있어요. 자, 밴드 공동구매의 특징을 보면은 카스 채널 공동구매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이버 가격 검색에 노출되지 않음. 똑같고요. 온라인 최저가 이하 판매 조건. 자, 네이버 밴드 회원들도 왜 거기서 공동구매 상품을 사냐면 싸니까 사는 거예요.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싸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 밴드 공동구매는 카스 공동구매랑 틀린 게 하루에 올리는 게시글에 제한이 없어요. 이 네이버 밴드는 커뮤니티 개념이에요. 네이버 카페랑 똑같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막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채널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지만 네이버 밴드는 하루에 올리는 게시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밴드 공동구매 고객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자,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30, 40대 주부라고 그랬죠. 근데 밴드 공동구매는 그거보단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인데 그래도 주력은 주부입니다. 30, 40대 주부. 왜냐하면 주부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이 수수료는 입점비,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수수료 25에서 35%, 입점비 또는 수수료 방식인데 네이버 밴드는 게시글을 운영자가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운영자가 올리는 방식에서는 이제 수수료로 많이 가고 입점업체가 직접 올리는 방식일 때는 입점비 방식으로 가요.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 또 밴드 공동구매도 마찬가지로 전문 밴더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같이 상품을 가진 업체가 하나하나 네이버 밴드에 접촉해 갖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그냥 이 공동구매만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전문 밴더를 통해 판매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네이버 밴드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스 채널이랑 똑같아요. 광고비가 엄청 들어요. 그 밴드에 사람 모이려면 목에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 공동구매와 판매 상품이나 운영 방식은 거의 유사하고요. 자, 밴드 공동구매 게시글, 카스 채널 공동구매 게시글 거의 똑같아. 자, 공동구매 전문 네이버 밴드 찾는 방법. 자,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랑 똑같아요. 밴드 검색창에 주부, 살림, 쇼핑, 뷰티 등의 공동구매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쫙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공동구매를 하는 밴드인지 아닌지 들어가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꼭 활성화된 밴드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 게시글당 거기에 있는 판매 게시글당 댓글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댓글이 많이 막 달려 있으면 아주 활발하게 판매되는 네이버 밴드고 게시글이 거의 판매에 대한 그 댓글이 거의 없다. 그러면 그다지 활성화가 안 된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공동구매 전문 네이버 밴드를 보면 준마들의 여신 스타일 10만 명, 그녀의 살림창고 11만 명, 주부상식 7만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밴드 입점 제한은 어디서 하냐면 밴드 게시물에 운영업체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밴드 게시물 보면은 이렇게 고객센터 번호랑 이메일이 있는데 여기로 제안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밴드 게시물에 연락처가 없다. 미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밴드의 리더가 있어요. 리더. 밴드의 운영자가 있는데 그 운영자의 프로필을 누르고 1:1 대화를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밴드 공동구매 전문 밴더를 통한 입점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입점하는 것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밴드 공동구매 전문 밴더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데 밴드 찾는 방법은 아까 카카오 스토리 채널 밴드에서 찾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유통 카페, 유통 노하우 연구회, 유통과학 연구회 이런 네이버 카페나 유통 관련 오픈 채팅방 또는 네이버 밴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밴드 공동구매, SNS 공동구매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 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